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는요. 새로운 방향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단절을 시켜버렸거나 좀 잘못된 어떠한 생활 방식이 있었다라면은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끊어냈던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볍게 출발하기 위한 변화가 들어왔고요. 이게 직업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한 전환점? 아니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거나 변화를 겪어내고 있는 시점이거나 아니면은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상기시켜서 그래 내가 두 번 다시 어떠한 잘못을 번복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의 현 시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어떠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직장을 이 앞전에 변화를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환경적인 적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금전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생활 패턴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아니면 인연에 대해서 좀 내가 힘들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지치기를 하는 중이다. 그렇게도 보여진다는 거고요. 아니면 생활 패턴이 너무 들쭉날쭉이었는데 좀 규칙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단박에 교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씩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애정적인 부분 또는 연애적인 부분이 어떤가? 얼마 전에 이별을 좀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본다라면은 내가 이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또는 이미 이렇게 된 거 또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한다라면은 또 고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힘들게 싸우거나 아니면 또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다시 만난다고 한다라면은 그 고질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난 뒤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연애나 또는 나의 애정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요. 얼마 전에 좀 이별을 겪었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돼요. 내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너무 한쪽에 그러니까 상대에게 맞춰준 여러분들이 입장이라면요.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거나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내가 상대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희생을 했거나 상대가 어째 내한테 하든지 간에 아유 지가 나중에라도 좀 알겠지. 내가 맞추다 보면은 지도 사람이라면은 뭐 철이 들거나 아니면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뭐 어쨌거나 고마운 마음이 있다라면은 정신을 차리거나 예를 들면입니다.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지도 내랑 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은 잘해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맞춰줬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굳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잘 맞춰줬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두 분 다 잘했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좀 맹목적으로 잘해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당연시 되었거나 뭐 고마운 마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뭐 이 사람이 뭐 내 짝지니까 또는 결혼을 했으니까 아니면 뭐 감사한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 굳은 살처럼 영원히 그게 내 살처럼 옆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지쳤던지 아니면은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남으로써 뭔가 어느 순간 세월의 힘 아니면 지쳤다는 어떠한 이유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시했던 거에 대한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저러한 이유들로 이별 아닌 이별 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다. 이렇게도 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절이라든지 새로운 시작,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인이 들어온다라면은 어떨 때 어떻게 내가 위험에 빠져야 뭔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일까? 상황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체 생활을 하시거나 그게 작게는 가족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신다라면은 직장, 저 직장 안 다녀요 하신다라면은 학교나 소모임이나 뭐 동창회 아니면 뭐 이 상황을 내가 잊기 위해서라도 뭐 어떤 활동을 해요. 뭐를 배우러 다녀요. 뭐 제가 요즘에는 뭐 소소하게 뭐 어디를 가요.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 집단 생활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제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이러실 수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무슨 뭐 이런 인터넷이나 뭐 어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또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뭘 하시잖아요. 그런 거라도 소소한 뭔가 말을 주고받고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구설에 좀 휘말릴 수 있거나 누군가가 나를 뭔가 좀 해할 수 있거나 그게 말로써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구설이 싫어가지고 가능한 좀 참으려고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막 신경 끌린다 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능한 거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지만 특정 인물 하나나 또는 뭐 거기에 있는 집단의 누군가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서 부는 입김, 바람, 뭔가의 좀 묘한 기류,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서의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남자의 카드가 뜨지만 굳이 남자라고 보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리딩 들어보시는 분들이 남자도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신다. 그것도 운명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영화 한 편 찍으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러실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기도 안 차게 뭔가 구설이나 누군가가 시비를 나에게 막 붙여요. 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는 척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개입을 해주시거나 진짜 운명같이 니까지 게 뭔데 한마디를 딱 거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해주시거나 진짜 말 그대로 야 잠시만 니 약간 이렇게 해주시거나 뭔가가 진짜 우리가 왜 영화에서 봤는데 따다닥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진짜 갑작스럽게 드라마 한 편 찍으시거나 갑작스럽게 영화를 한 편 찍으시거나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거나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겠나. 설사 여러분들은 여기에 뭔가 대꾸를 하든 안 하든 뭐 어떤 반응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시한다 한들 속에서 분노는 차일 수 있잖아요. 저것들 진짜 잡아 뜯어서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속에서는 오만 생각이 솔직히 다 들잖아요. 그런데 나름의 이분들의 어떤 멋진 포스 있는 행동을 보고
아, 비록 내가 사람에게 상처는 받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치유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름의 용서와 또는 어떤 자비의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여유적인 마음이 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약간은 쭉 땡겨서 바라봤던 어떠한 사건화되어 있던 문제를 굉장히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객관화시킬 수 있겠다. 한마디로 여유로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 내가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도와줌으로써 아, 그래, 별의별 사람 다 있지. 네가 그래 나의 어떠한 부분이 부러웠는가 보다. 조금은 남 일을 바라보듯이 나의 마음의 순풍? 바람? 창문을 열어놓은 듯한 바람이 깃들 수 있겠다. 여유로움이 생긴다. 용서할 수 있는 자비?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쓰잘데기 없는 말이나 나를 그냥 쓸데없는 지가 나를 뭘 안다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 왜 있잖아요. 이 나발나발한 입, 그런 입들이 조금 설칠 때 도와주는 비인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좀 도와줄까?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마음이 들까? 라고 봤더니요. 이분들은 나를 조금 본다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하신대요. 아, 너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손을 쓰기 싫거나 내가 지키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다라면은 그 틀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할 수 있거나 안정감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여진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틀이 있다. 그 틀이 있다라면은 그 틀을 무너뜨리기 싫어하고 내가 안정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좀 싫어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름의 신뢰감을 좀 형성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 큰 틀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한마디로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면에 나름대로 좀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나. 왜냐면 솔직히 내가 어떠한 생각이 든다라면은 바로 내뱉을 수 있고 또는 공격할 수 있잖아요, 요새.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인내도 있다라고도 보아지고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미련하게 본다라기보다는 내 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한다.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존중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을 지키는 것 또는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기만의 잣대라든지 틀이 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인식을 가진다.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좀 그렇게 바라봤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나의 인생에 또는 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좀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득이라면 득이겠죠. 그런 득을 좀 볼 수 있나. 좀 운명의 수레바퀴라든지 이런 운명 이런 것이 좀 많이 여러분들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요. 굉장히 안정감이나
편안함, 안락감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여지고요. 이분과 인연이 되어서 뭐 결혼을 하시겠네요까지는 모르겠고요. 솔직히 사업적인 파트너부터 시작을 해서요. 물론 결혼까지도 가능하실 수는 있거든요. 뭐 연인도 가능하실 수 있고요. 현실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카드에서도요. 굉장한 안락감이나 휴식처 같은 관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현실적인 관계가 일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계기로 해서 두 분은 뭔가 안정감이라든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관계, 뭐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적인 파트너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운명적인 부분 또는 이 카드만 본다라면은 데이트가 가능한 이런 것도 되거든요. 어쩌면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서로가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서로가 우리 통하는 게 맞네. 나는 이런 부분을 바라봤더니 엄마야 서로가 생각이 깊네. 아니면 신뢰감을 느꼈더니 정말 신뢰감도 있고 굉장히 좀 따뜻한 부분이 많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좀 미래를 생각해 봐도 되겠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찮게 시작이 되었든 아니면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제법 오랫동안 지켜봤든 어찌됐든 간에 생각보다 우리는 현실성이 있는 관계로 발전이 되어져 보이고요. 이렇게 좀 도와주는 부분으로 인해서 좀 발전 가능성이 있겠고요. 좀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만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이게 남녀관계 또는 연인적인 부분, 가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굉장히 좀 아픔을 느꼈거나 나는 이제 단절이고 뭐 더 이상은 모르겠다. 이 연애라면 연애, 애정적인 부분을 나는 당분간 하겠냐? 아니면은 뭐 이제는 현실에만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또 다른 어떠한 느낌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따뜻한 봄바람이라면 봄바람일 수 있고 좀 온풍? 따뜻한 바람? 이런 것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구설이나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해서 한번 뭔가 빵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좀 현실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진짜 안락한 관계로 시작이 되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발전된 관계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서로가 원하는 어떠한 따스한 관계가 되든지 뭔가 조금 더 발전된 관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도움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안정된 관계로 갈 수 있게 된다.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기가 언제쯤인지 시기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까?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 나는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재수없는 일이 터져서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귀인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이 귀인이라는 분이 연인이 되고 연인이 뭐 배우자가 되고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처음부터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 인연이 딱 들어온다라면은 너도 나도 벌떼같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기는 개떡같이 들어오지만 이 개떡을 정말 말 그대로 네가 눈치가 있다라면은 빨리 알아차려서 인연을 만들어라. 이렇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위복.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정말 이거 재수없다. 이런 거에만 초점이 꽂힐 것이 아니라 뭔가
화가 말 그대로 복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니 정말 화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복을 보아라.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뒤에 감춰 있는 무언가를 낱낱이 잘 풀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한번 잘 봐드릴 테니 참고하시면서 요 뒤에 숨어 있는 복을 한번 잘 파헤쳐 보시면서 잘 잡아 보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을까요? 뭐 집단 속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모임이나 하물며 내가 집에 조금 이렇게 있다. 그렇다라면은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무슨 빌미를 만들거나 아니면 굳이 뭔가 집단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건덕지를 뭔가를 꼭 만드셔야 한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귀인이라도 등장할 건덕지를 만드는 거지.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이런 것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기적인 부분. 자, 시기적인 거. 자, 여러분들의 시기는요. 이 카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빠른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이 카드도 다음 달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밤이라는 의미 이렇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오후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곧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 달 오후나 밤, 한여름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여름 밤이나 오후 때에 운명처럼 나타날 분들이 계실 수 있겠고요. 그러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집단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은 바쁘게 생활을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지금 어차피 외부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굳이 나는 이렇게 안 만들려고 해도 좀 요런 일이 어차피 나는 좀 많다. 요러신다라면은 네, 자연스럽게 요런 것들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실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나름대로 그게 좀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물론 좀 정신적인 피로도나 그런 것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결과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있었다. 그게 좀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게 결과치가 좀 나온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그게 아직까지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그 결과치를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만약에 지금 나름대로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어떠한 결과치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노력만 조금만 하신다라면은 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좋을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약간은 좀 천하태평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것만 주의를 하신다라면은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만약에 조금 다 되어 가거나 좀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라면은
뭐 언제 발표 나는데, 언제 내가 시험을 치거나 언제 조금 그걸 했을 때 발표가 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라면은 결과치를 받아보시지 않나, 그런 상황에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창작을 해내고 뭐 어떤 좀 결과치를 봐야 하는데 라고 하신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치 자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방향성을 찾아간다라든지 또는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너무 막연하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막상 결과물을 짠 하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는 과정이라서 너무 두렵고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저 너무 모르겠어요.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건지 해라서 하고는 있는데, 또는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막막합니다. 이러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는 이게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보시라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지금은 드러났어요 하신다라면은 그 결과치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현 상황이시겠다. 그러면 애정적인 부분을 조금 볼게요. 애정적인 부분은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왜냐면 내가 과거의 어떤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지나간 어떠한 애정적인 부분인데 표면상은 끝이 났거나 정리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든 없든 내가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 아닌데요, 저 정리했는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나의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정리가 못 되었다라든지, 왜냐면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되지 못했거나 이게 다투면서 끝이 났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안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마음에 내가 남아있거나 좀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어떠한 미련이거나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내가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한 요소라든지, 그때는 이러지 말 걸 그랬나?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미련 아닌 미련? 가끔씩 떠오르는 추억? 감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좀 매여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애정적인 부분까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위기가 생겼을 때 기인이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좀 힘겨움이 생겼을 때 기인이 나타나는지 상황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어쩌면 이 애정관계가 이런 것도 되실까요? 약간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카드를 보니까 이런 것도 돼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되게 내가 마음이 힘들어 할 때나 이혼을 하시게 되거나요. 아니면 정말 내가 부모나 혈연 관계에서 힘들어하게 되거나, 그 어떠한 또는 작게는 아니면 또는 크게는 내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하시게 될 때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포기를 하고 떠나야 될 때,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좀 벗어나거나 포기하고 떠나게 될 때나, 어쨌거나 내가 묶여 있던 곳에서
벗어나고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좀 공을 들였던 곳에서의 탈출, 벗어남, 떠남,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 맺었던 곳에서 좀 이별하고 떠나게 될 때에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단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그 회사에 몸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좀 허망하거나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는 직장 생활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체에서 떠나는 건데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는 것도 될까요? 어쨌거나 이거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가족, 혈연관계, 뭐 부부관계에서 떠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 이런 마음에서의 공허함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방황을 하거나 그럴 때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나는 이제 뭔가 끝났을 수 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야, 여기서도 소설가치 뭔가가 등장하겠네. 뭔가 나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할 수 있거나 정말 나 이제 끝 아닐까 했을 때 비슷한 입장의 사람이 짠 등장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나와 동등한 입장 아니면 처음에는 나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야지 했는데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진짜 우연찮게 뭔가가 시작이 되었는데 진짜 새로운 사랑이 갑자기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다든지 뭔가 내가 이제는 끝이 났겠구나. 예를 들면 내가 이혼을 했는데 나 이제 두 번 다시 사랑 같은 거 안 해. 했는데 짠 그 자리에 그 남자, 새로운 남자가 들어온다라든지 새로운 여자분이 들어온다라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상대로 하여금 뭐 어떤 것을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약간 이런 부분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이 상대에게 나는 마음의 문을 닫을 줄 알았더니 나도 뭔가 이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나 나도 모르게 이 상대에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흘러가는 대로 가볼란다 약간 이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상대가 나에게 접근을 해서 좀 리더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못 이긴 척 하면서 이렇게 좀 맡긴다 이런 부분들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된다라든지 우리 이렇게 맞춰가면 어떨까 또는 이렇게 조율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이나 상황적인 부분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일적인 부분도 하나 둘씩 풀려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애정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마음적인 부분은 정리가 됐다 한들 뭐 서류적인 게 정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입니다. 자식이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한다라든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유롭지 못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사랑 같은 건 안 할 것이야. 내가 지금 책임과 의무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고 묶여는 저 있지만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한다. 약간 이럴 수는 있거든요. 별로 좋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늘 싸워야 하고 다투는 이런 상황들이 싫다. 약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해서 약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진짜 막상 이제는 모든 게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미운 감정도 없고 나는 이제는 뭔가 마음적으로는 이제 훨훨 좀 날라는 가고 싶다 할 때쯤 이런 새로운 사람이 확 다가온다라든지 뭔가 훅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귀인이다 생각도 못할 때쯤 뭔가 들어오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냥 모르겠다. 흘러가는 대로 맡겨놔 두보자. 이러실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에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말해주고 그냥 현실 가능성 있게끔 있잖아. 그냥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가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선이 된다든지 뭔가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해진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볼게요.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얘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대에게 뭔가 흐름에 맡긴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대에게 표현을 안 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의 느낌은 정말 얘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 맞을까? 정말 나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말로만 그냥 나랑 잘해보고 싶다? 또 자기만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 지 현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약간 이런 섭섭한 마음이 조금은 들 수 있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은 여러분들과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어떤 방어적인 태세나 너무 일만 열심히 한다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현실만 너무 생각을 해서 나의 어떤 상처받았던 부분이나 과거에 좋지 못했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방어적으로만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댔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이야기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느끼게 되는 부분들은 얘는 어쩌면 지만 받았던 상처라든지 어떤 방어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나를 너무 배려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인으로 나타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받았던 어떤 상처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게 방어하는 부분들이 있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 얘는 현실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가 이름으로써 내가 받는 상처는 생각을 좀 안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카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신다라면은 훨씬 더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간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과 예를 들어서 관계를 좀 맺어가거나 진짜 기인으로 들어왔을 때 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 그런 게 있느냐라고 봤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좀 못하고 있거나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던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좀 이분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좀 소란스러웠던 장애물, 방해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부분, 장애물을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좀 역부족이었던 부분을 이분들을 통해서 손쉽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되게 머리가 좀 좋거나 좀 아는 것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치울 수 있거나 좀 일적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에 믿고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빠르게 우리가 연인으로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막막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 하나 좀 믿고 의지할 때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은 굉장히 좀 지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조금 알려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자문을 구할 수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굳이 니캉니캉 알콩달콩하자 이것이 빠른 속도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의 방어적인 태도라든지 너무나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매달린다든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든지 철벽을 너무 친다라든지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방어적인 태세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분들을 알아둠으로써 좋은 부분은 굉장히 빠른 일처리라든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한 어떤 신뢰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일처리?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좀 서글픈 부분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분들은 나의 어떠한 부분에 도와줄 마음은 항상 열려 있는 분들이라고도 보여지고 방향성을 참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항상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알고 계신다라면은 좀 든든하다.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그런 게 일단 참 강하게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게 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약간의 경계를 조금 풀어보시고 굳이 남녀가 아닐지라도 좀 지인이라도 붙잡고 가보시는 게 일단은 좋지 않을까. 왜? 일단 귀인이니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을 언제쯤 만나실 수 있는지 시기 봐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좀 소란스럽죠. 저희 강아지가 좀 짖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제가 멈추고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급하게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좀 죄송스럽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 네, 시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뭐 이분들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 건지 이런 시기를 딱 본다면 8월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을이긴 한데요. 갑작스럽게 또 만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지연이 돼요. 그래서 좀 조합을 해보자면요. 어쩌면은 8월에 우연히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쩌면 마음을 좀 못 열거나 이럴 수도 있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또 떨어졌다가 갑작스럽게 가을에 또 연결이 되었다가 어쩌면은 우리가 이분은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거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좀 선을 또 끊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생각보다 뭐 서로의 어떤 각자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나 굳이 아니면 이렇게 연결을 안 시킨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8월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갑자기 가을에 어느 날 이렇게 탁 만난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뭔가의 어떤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되다 보니까 8월이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생각보다 조금 더 지연된 어느 날 만나실 수 있거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8월 갑작스러운 가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이런 시기보다 훨씬 더 지연되었을 어느 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들께서 뭔가 다 끊어지고 또는 가족을 떠났을 때 아니면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어떠한 직장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확 들었을 때 내가 좀 망연자실하시거나 뭔가 어떠한 확 슬픔? 뭔가가 들어올 때 나는 이제 어떠한 사람들도 안 만날 거고 막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상대가 훅 들어오거나 우연찮게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사랑. 이게 뭔가 처음에는 사랑처럼 다가오지 않거나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마음의 벽이 있을 수 있기에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신지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자이든 다이든 간에 내가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환경적인 요인도 될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 두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게 좀 상황이 풀리다 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거나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다 보니 힘들었다. 어떤 결과치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굉장히 차분하게 아니면 좀 진지하게 노력을 했건만 뭔가 성과가 좀 드러나지 않았기에 헛된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떠한 일적인 부분, 학업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들의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현 상황 자체를 본다라면은 내가 환경적이든 뭐 마음의 여유든 그런 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뭔가는 열심히 고군분투했지만 그것이 인내하고 희생한 만큼의 보상, 결과를 당장에 안겨주고 있지 못한 어떠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노선을 바꿔 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현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애정적인 여러분들의 현 상황은 어떠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적인 상황과 만약에 이게 연결시켜서 본다. 굳이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해도 조금 여러분들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상대가 누군가가 있어요. 상대가 누군가가 있다라면은 그 상대가 조금 우유부단하거나 결정권을 상대가 쥐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 하나를 결정을 해서 딱 끊어내고 나에게 올인을 딱 해주던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을 마무리를 딱 짓고 뭔가 우리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이나 우리에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만 딱 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연애적인 부분이나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개선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나 아니면 뭐 진짜 남은 몇 개월 뒤에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진짜 내가 이 사람만 믿고 가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이게 정말 내가 헛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연결시켜서 본다라면은 뭐 인간관계 또는 이게 애정적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골머리가 아프다 이렇게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애정적인 문제도 골이 아프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나의 어떠한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에 복합적입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일도 이 일이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도 더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뭐 이 일도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될까요? 뭐 이러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쩌면 애정적인 부분으로 인한 좀 혼란스러움이나 이게 헛된 희생이나 헛된 인내가 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 시점입니다.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머리로 판단했을 때는 솔직히 끝내야 된다는 거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야 그거 뒤도 돌아볼 필요 없다. 그냥 네 인생을 위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조언은 해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내 입장이 안 돼 보면요. 그게 그렇게까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약간 이러실 수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 미련인지 뭔지는 몰라도 제가 그래요. 약간 이러실 수 있는 부분이라 더 답답합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현 시점인 것 같아요. 참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답답은 한데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뭐 절체절명이 되어야 뭐 귀인이라면 귀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뭐 요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귀인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좀 볼게요. 어떤 상황이 되셔야 될 건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이 일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앞전부터나 굉장히 시간을 오래 줄줄줄줄줄 앓고 왔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 재생되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굳이 무한 반복으로 재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굉장한 시간들을 쭉 끄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무기력 아니면 심사숙고로 인한 우울증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괴리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도 여러분들은 해야 하고 현실을 되돌려 보면은 내가 살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내 마음에 병이 있다 한들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치부 같다는 생각 때문에 드러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고민 상담한다 하더라도 뭐 뻔할 뻔의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뭐 야 끝내라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우울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게 뭐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다 한들 그 결정을 하더라도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한 무기력증 이런 거에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능력이 아니라 능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무기력 또는 우울증, 감정 기복 아니면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나의 몸의 질병 이런 것도 밝혀지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진행도 되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 우연찮게 건강검진 이런 것을 받으러 갔는데 무슨 병입니다. 뜩 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엎친 데 덮친 벽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요노마를 보고 살았는데 내가 이것까지 생겨야 되나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병까지 얻어 몸의 병까지 얻어 막 이 이중고 삼중고 막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도 보는 찰나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지만 전화위복이라고 보셔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치고 들어오느냐. 내가 아무래도 솔직히 말이 쉽지 끌어올린다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런 감정 또는 이런 나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제3자 입장에서는 쉽게 조언하잖아요. 야, 그거 인생 별거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이거 겪어내보지 않으면 이런 말 진짜 쉽게 던지지 못하거든요. 진짜 이게 내가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카드를 보니까 이거 내 거 나왔나 할 정도로 진짜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아유, 3번 선택하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겪어내는 동안 소가리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 참 내가 이거 보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러려나 막 이렇게 또 할 만큼의 그만큼의 또 겪어냈을 부분들이 있었을 테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그런데 그러면 이 순간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상대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부담스럽나 할 정도로 또 열정적으로 올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이 또 만신창이가 될 수 있지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울릴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흔히 하는 뭔가는 아니다. 그냥 열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아니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혹시라도 이게 내가 사업적으로 힘들었거나 사업적으로 뒤통수 맞았거나 아니면 결혼할 대상자가 있었거나 또는 사실혼 관계였거나 결혼까지 하셨거나 부부였거나 약혼까지 했거나 결혼 직전까지 갔거나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같이 이 관계에 대한 배신감이 잊혀진다라고 하거든요. 이 귀인이 딱 나타났을 때는 엄마야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기에 어떤 누군가가 다가온다 한들 딱 선을 끊는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딱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거짓말같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뭐 인간 어떤 누군가 아무리 지 잘났네 내 잘났네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딱 다가왔을 때는 이런 기분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달라. 내가 그동안 뭐 사람이 고팠네. 야 웃기지 마라. 그 누가 있잖아 다가올 때는 거짓말같이 네가 이거는 사람이 있다 얘가 고팠기 때문에 니 아무리 이렇게 해봐라. 그거하고는 여러분들이 딱 직감적으로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간이 짧았든 길었든 상관없이 거짓말같이 과거는 잊혀진다. 어쩌면 이 영적으로 이 사람과는 왠지 만났던 기간도 중요하지 않고요. 알았던 기간도 중요하지 않을 만큼의 어떠한 기운도 느낄 수 있고요. 결혼 직전까지 갔든 아니면 정말 아무리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오래 했던지 간에 그런 기간도 상관없고 이 사람은 내가 알았던 기간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이 사람 나랑 결혼까지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내가 주책만큼 주책이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감정이 들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마음이 너무 그동안
지쳐서 이런가? 내가 너무 그만큼 비빌 언덕이 없어서 내가 이게 이런 쓸데없는 감정이 들었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과는 확연히 다른 어떠한 감정이다. 이분들도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특별한 감정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들께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카드 봤거든요. 이분들의 카드를 봤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딱 보고 느꼈느냐. 뭐지? 전생이 있다라면은 얘가 보통 인연은 아니었으려나? 왜 처음 봤는데 또는 얘를 겪어보지 않았는데 왜 전생에서부터 뭔가 우리는 이어져 온 느낌이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공감이 되고 내가 니를 모르는데도 네가 어떤 삶을 살아냈겠거니라는 그 모든 것을 알겠고 공감이 되고 그냥 왠지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그랬겠구나. 네가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그냥 네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냥 통째로 그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술할 때 데칼코마니 아시죠? 딱 겹쳤는데 그냥 짠하다. 왠지 니랑 나랑 평행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에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에서 막상 살아냈지만 비슷한 걸 하고 있었네? 비슷한 삶을 겪어냈네? 이건 뭐지? 그래서 왠지 있잖아. 니랑 내랑은 이미 뭐 전생에서부터 점지해줬나? 이런 것을 이분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네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 것 같고 나 원래 이런 거 쉽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이분들도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으신 분들일 수 있는데 그 찰나에 여러분들을 어쩌면은 만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은 여러분들과 뭔가 포옹해주고 싶다, 수용해주고 싶다,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냥 그 모든 것을 내가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자궁이 있잖아요. 그 자궁은 그게 어떤 아이든지 간에 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는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네가 그냥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네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분들은 어쩌면은 그것을 인지했든 말았든지 간에 무의식에서부터 작용을 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굳이 이상하게 왜 너라는 사람 자체를 아주 오랜 시간부터 내가 너를 몰랐던 그 모든 그 세계, 세상 이런 것을 품고 태어난 것처럼 왜 내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영역인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품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분도 사람인 거라.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품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만약에 귀인이지만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카드를 통해서 풀어냈지만 여러분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라. 근데 그렇지만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만났다 헤어졌다 또 부딪힌다 한들
이런 게 무의식에서 작용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계속 끌어당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수용이 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카드와 이것들을 연결시켰을 때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고 열정적으로 뭔가 끌림이 있다 보니까 계속 끌어당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끌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수용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만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게 저는 리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과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럼 이분들을 만났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일단은 드러나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리딩을 해봐 드릴게요. 당장에 이게 드라마틱하게 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분을 만났을 때 결과도 여전히 동화 속처럼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정말 퍼펙트한데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왜냐면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작용이 되거나 이분들은 뭔가 막연하지만 왜 우리가 단전이라고 아시죠? 거기서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왠지 전생이 있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연결이 되었을까? 이분도 모르는 어떤 스멀스멀한 느낌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배신이라면 배신 이런 것도 느껴봤을 거고 쓴맛 단맛을 다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분명히 끌림이 있거나 나의 그냥 무기력이나 마음의 병 또는 몸의 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역시 니도 사람이었잖아. 이게 뭐야? 내가 착각을 말아야지. 귀인 같은 소리 하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열정은 있었으나 뭔가 특별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 나의 기대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뒤부터는 또 빵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의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은 또 크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면은 그건 내 기대치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카드에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풀어내줬던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은 뭐냐면 분명히 안다고 했지. 절대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언어 방식 그리고 우리가 통하는 언어 방식으로 소통은 충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알지 않을까? 알아주겠지. 에이, 우리는 아무래도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을 것이야. 아니요. 여러분들일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끌려가지고 끌렸던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 것이야. 이거가 바로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끌려야 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맺어줬던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귀인의 작용으로 되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부터는 환상이 자자작 다 깨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현실이 들어온다. 거기는 이제 인정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또 무기력으로 들어온다라면은 그래 분명히 들어가자. 이거는 착각하지 마. 절대 인생은 착각에서부터 내가 또 무너지는 거야. 나 그동안 배신당했잖아. 또 뭘 기대하는 거야. 자꾸 이성적으로 나를 지켜가려고 한다는 게 또 문제다. 기대하지 마.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기대나 상황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면은 다 삶의 무게다. 착각하지 말자. 알겠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줬잖아요. 그 다음은 뭐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다. 왜냐면 귀인이 들어왔기는 맞아요. 이 사람들도 특별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끌어줬던 건 맞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언어로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라면은 분명히 남다르다는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숙제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다. 굉장히 뻗팅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또 가려고 하거나 아니 나 손에 안 볼 거야. 내가 몸까지 아프고 마음의 병까지 얻었는데 미쳤나 내가 또 이렇게 하게 손에 안 볼 거야. 아니 네 이만큼 노력해. 나 안 그러면은 안 할 것이야. 쓸데없는 인간의 자존심 싸움이라든지 이 타워라는 것은요. 그 바벨탑 아시죠? 그 교황과 황제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기 위한 것은 대화거든요. 그것을 찾아간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영적으로 또는 인간관계를 맺어줬다 하더라도 자존심을 부리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힘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되어야 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현 세계에서 살아간다라면은 아무리 뭐 소울메이트다, 뭐 트윈 플레임이다 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관계를 하더라도 이 운명적으로 맞아준 건 맞아요. 이런 고달픔이 없었다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인간관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고통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라면 운명적이네. 아 이게 운명이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서는 정말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요것만 알고 계신다라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느 곳에도 기울이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서 내 자신도 지키면서 하는 일도 다 지키면서 나의 정말 이 중심을 지키면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어떤 과거나 또는 나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나 결혼 생활이나 모든 것을 다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이다. 관계다. 인간관계다.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역시 뭐 운에 맡긴다. 운에 맡기는 건 좋아요. 맡기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인 노력이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상대에게도 기인이고요. 이 기인도 여러분들께는 작용이 되니까 분명히 이 괜찮은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과 좋은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성적으로 아니 내 이 힘든 건 미쳤다고 해. 그런데 아셔야 될 부분은 절대적으로 혼자서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은 바뀌어요. 항상 헤어지는 이유가 똑같거나 저는 왜 이런 인간들만 들어올까요? 왜 들어오는지를 내 자신에게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그 상대가 이상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이 사람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아 이런 부분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으니 이것은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거든요. 정의는요. 법적으로 보면 이 키워드만 알아서 타로는 될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럼 굉장히 틀에 박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정의라는 카드는요. 내가 노력을 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거든요. 그것보다 더 이상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는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받을 수 있기에 내가 사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사업적으로도 잘 받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다. 내가 늘 인간관계가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저는 늘 힘들었어요. 또는 뭐 항상 외로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느냐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대가 아니면은 나는 항상 중심을 지키기 힘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밸런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인지를 한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기인 자체는 말 그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귀인이 되고 그 상대도 나에게는 정말 귀인이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3번 선택하신 여러분들께는 좀 풀이 자체가 길어졌지만 이것은 길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없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지만 어차피 인생은 내가 하는 만큼의 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러면 요 시기가 언제쯤일까? 기간만 보고 리딩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간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뭐 한 명이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요. 이게 뭐 1대1 리딩도 아니고 하니까 항상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의 기간 보자.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으로부터 해서,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시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현 상황에서부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체가 있댔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좀 무기력도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상담을 받으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뭐 치료를 받으러 간다, 그런 부분이 또 발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어디서 이렇게 이 인연을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작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9개월에서 12개월 기간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절로 본다, 그렇다면 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만나졌다라면은 굉장히 이 인연과는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랜 기간 이런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나는 시기로만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9개월에서 12개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계절이라는 것도 보여지는데요. 계절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봄이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기가 그럼 한참 남았네요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네, 여러분들은 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살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실까? 카드를 보니까요, 좀 남들이 흔히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도전? 아니면 좀 때를 기다린다?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약간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꿈 자체가 어쩌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 굉장한 좀 노력으로 인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개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자신감이 넘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남 앞에 확 드러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빛을 확 발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당장에 확 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긴 한데 그것은 내가 안 되진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그것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약간은 당장에 내가 뭔가 발현이 딱 되었다고 해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했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내 나름대로 하루하루 좀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나,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흔하게 도전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꿈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업, 학업, 거기에 대한 열중, 노력, 그렇게 보여지는 게 좀 강하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현 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애정이나 연애적인 부분은 어떠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학업적인 부분이거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강하다 보니 이 애정적인 부분에서 또는 이 연애적인 부분에서도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나름대로 지금은 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설사 누군가 있다 한들 그걸 딱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라고도 보여지고, 설사 누군가가 있잖아요. 이게 다양하게 좀 보여지긴 한데 약간 두 가지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이 남녀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자분이시다. 그러면 인기가 아예 있으시거나 누가 대놓고 나를 좋아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고 사귀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 이래 보여져요.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굳이 결혼까지가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사실혼 관계나 연인 아니면은 썸은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원체 인기가 있다 보니 굳이 지금 현 상황에 만족해서요, 연애는 네 급하지 않아서요, 요런 심리적인 상태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요, 여자분의 입장이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뭔가 연락을 했을 때 그냥 편하게는 잘 만났거든요. 썸 관계인 줄 알았더니 썸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좋아서 만났지만 얘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봐요. 아무런 어떠한 말을 안 하고 친구처럼 편하게 만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요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나는 썸인 줄 알았지만 얘는 그냥 친구인가 봐요,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자분들의 입장.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자다 그렇다라면은 글쎄요, 지금 저는 연애가 급하다라기보다는 물론 지나간 과거나 생각나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연애 굳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 누군가가 돌아온다라면 모를까, 글쎄요, 지금 저는 연애보다는 점점점 이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크게 지금 급합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것보다 나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하겠다, 또는 어떠한 목표 설정,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 나의 어떤 현실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다, 약간 요런 게 강하게 드러나 보이고요. 나름대로 연애나 애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뭐 오면 만나고 아니면 그냥 지금 나의 이런 인간관계나 또는 내 좋다는 사람 있으면 즐기면서 그냥 한번 있어 볼게, 약간 요러신 것 같고요. 약간 내가 비밀 연애 중이다 그렇다면은 요 관계 그냥 조용히 지켜갈란다, 그렇게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고만고만 안정 요런 게 조금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현 상황, 이렇게 리딩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드러나야 귀인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귀인이 될 수 있는지 상황적인 거 볼게요. 절체절명의 위기, 어떤 위기가 드러나야 되는가? 이거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요, 다른 분들하고 좀 색깔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애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고만고만 뭐 약간 이렇다 했잖아요. 내가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는 사람 안 맞고 뭐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약간의 이런 평온한 상태인 건지, 아니면 내가 굳이 그렇게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꿈에 대해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에만 너무 내가 좀 집중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나는 위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겠죠. 이게 위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러신 것 같거든요. 살면서 이런 감정을 내가 제대로 느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살아가면서 정말 본능적인 거 또는 정말 즐거운 거, 내가 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는 일 아니면 내가 목표가 있는데 내가 이거 본능에 이렇게 미쳐도 되나? 내가 이 감정에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거에 이렇게 다 드러내도 되나? 이렇게 내가 감정에 미친 듯이 날뛰어도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순간이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라면은 굉장히 오히려 남들에 비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이 들어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모르쇠 하시거나 내가 미쳤는가 보다 정말 막 이러시거나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즐기시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애정이나 연애적인 부분에서 물론 상황적인 것도 있어서 이러시지는 모르겠지만 내 감정에는 오히려 솔직하지 못하고 그런 감정이 들어온다라면은 내가 하는 일에 흔들릴 수 있을까봐 내가 아마 이런 게 아닐 것이야. 이런 감정은 아마 내가 미쳤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어. 내가 하는 거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내가 갈 길이 구말린데 이런 것은 정말 1도 도움이 안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감정이 들어온다. 이런 게 왔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귀인이다.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끌어내야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늘 일에 도움이 되거나 뭔가가 무시하고 외면당했던 것이 이제는 끄집어내어 줘야 한다라는 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내가 미쳤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뭔가 내가 1차원적인 느낌에 충실해라. 이건 욕정, 욕망, 본능,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에 대한 표현,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즐거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어떠한 순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도대체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발현이 되나 볼게요. 같은 업계이신가 봐요.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일적이거나 성공에 도움이 되거나 비즈니스, 같은 업계, 학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에 솔직해져야 된다. 이제는. 그래야 창의성을 끌어내거나 내가 하는 일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에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울메이트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울메이트는 물론 영적인 어떤 친구, 교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표현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제일 착각하시는 게 표현 안 해도 우리는 뭔가 있을 거야 하잖아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몸으로 표현을 하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든 둘이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표현은 되어야 그것이 우리는 즐겁다. 이 아이랑 있을 때 나는 제일 행복해. 이 아이랑 있을 때 나는 제일 솔직해져. 이 아이랑 있을 때 나는 내가 이렇게 감정이 무한한 건지 몰랐어. 재발견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소울메이트가 될 수 없죠. 근데 이 아이랑 소울메이트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이 아이랑 했을 때는 내가 완전한 표현이 다 되거나 다른 울림이 있다는 것도 돼요. 또 다른 어떤 심장, 내가 이 아이랑 말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 아이랑 잘 통해.
그러면은 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랄 것 없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알아주는 것이 소울메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몸으로 대화를 하든 말로써 표현을 하든 더 구체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뭐 우리랑 뭐 이렇게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맺어줬잖아요. 3번 리딩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래 하늘에서 뜻이 있어서 맺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노력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일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나에게 연결을 시켜줬거나 또는 학업적으로 다가왔거나 같은 분야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될 수 있어요. 어머, 나 이런 감정 느껴도 되나? 충분히 느껴도 되고 발현되어야 되고 아니면 표현되어야 되고 그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미쳤는가 보다. 내가 갈 길이 구말린데 지금 한눈 팔 정신이 어딨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해야지만 일적으로 더 빨리 성숙이 되거나 영감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좀 내가 작가다 뭐 아니면은 창의적으로 발현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막 이게 뭐 영적으로 난 더 교감이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다라면은 오히려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더 뿜뿜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만남을 극적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식으로 또 발현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직감적으로 알아야 이 사람인가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럼 일적으로 다가오거나 학업적으로 다가오거나 또는 이게 뭔가 딱 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어야 이 사람인가 하실 거잖아요. 한 발 떨어졌던 분들이실 것 같은데 믿지 못해서 포기했거나 왠지 이 사람 아닐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거나 아니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왠지 아닐 것 같아. 또는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줬다고? 설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편견이라든지 또는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이걸 저는 부추기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뭐 카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리딩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서로에게 왜냐면 이게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는가 보다 뭐 이러거나 신뢰감이 없어. 왜 얘는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서로가 대화가 너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돼요. 얘는 정말 이기적이네. 왜 지 할 짓만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서로가 두 분 다 대화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환경적인 요소만 딱 보고 서로의 생각 속에서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100% 내가 떠나야 될 장면이겠구나. 아, 얘는 딱 요런 생각만 가지고 왔겠거니 너는 아웃. 이렇게 됐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딱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보여지는 부분만 보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져요. 야, 이 관계는 100%야. 생각하지 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후퇴했다. 떠나갔다. 그런 관계네요. 그래서 이거는 죄책감밖에 안 들어. 이거는 있을 수 없어.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멀어진 관계.
이것이 귀인이네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귀인이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뭐 이것이 귀인이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상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볼게요. 이 상대는요, 이 대단한 일단 열정이 보여지고요. 이분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이런 카드가 나와서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에게나 뭔가 접근을 하거나 이러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아니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 자체도 솔직히 여러분들을 봤을 때 누가 왜?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이분 자체를 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냐?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는 몰라요. 항상 뭔가가 아쉬웠고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었거나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막 이곳저곳을 정처없이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발견을 했잖아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는가 봐.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강렬함이라든지 이끌림, 긍정적인 어떠한 기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흡입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한 이끌림이라든지 옆에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한들 그거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고 뭔가 모를 그러니까 이끌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모르는 어떠한 열정들이 있었기에 그냥 나도 모르는 긍정적인 요소, 내가 바라던 어떠한 무언가, 그것이 너에게 모든 것이 다 있었다. 그게 뭐 여러분들의 능력, 재능, 열정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바라볼 수 없게끔 하는 그 열정, 욕구 또는 이렇게 계속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너를 바라봐야 하게끔 하는 그 요소를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상 여러분들 앞에서 드러내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영역에서는 자꾸만 그런 작용을 하고 있었고 뭐 어쨌거나 자꾸만 니를 바라보게끔 했고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의식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라도 너를 향하게끔 하고 있었던 어떠한 우리가 작용이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부분들은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누군지 알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저 아직 그런 분들 못 만났는데요 한다라면은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좀 헤어지게끔 할 수 있다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그래 결국에는 나의 이런 부분은 나의 욕심일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될 거니까 결국 상처받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일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혹시 이런 부분일까요? 굳이 있잖아요. 이거를 애정적인 부분으로 연결 지을 필요 없는데요. 이게 커리어가 있잖아요. 굳이 일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이 애정적인 부분으로 연관을 짓는다. 그러면 당장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 알고 있기에 내가 그래서 지금 표면상은 놓아버렸고 막연하게 점점점 이럴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애정적인 부분으로 연관 짓는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분들의 어떠한 열정은 좀 그런 부분들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커리어적인 부분으로 일단 짚어본다라면은 약간 이런 것도 돼요. 이분은 성공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 무의식에서는 성공은 어쩌면 왠지 내가 니한테 이 소울메이트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해야 뭔가 너랑 더 함께 할 이유 또는 명목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긍정적인 효과도 어쩌면 내가 더 성장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막연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통합해보면 이제 그렇게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신뢰감은 어쩌면은 우리 관계는 아마 이럴 것이니까 이럴 것이다. 왠지 너라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너의 속내도 정확하지 않고
또는 나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가 항상 이런 부분들로 반복해서 문제를 만들 것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멀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좀 바꾸면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길을 좀 많이 개척해 나가지 않았겠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았겠지만 이분들은 이분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면서 뭔가 끝없는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지 않겠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글쎄 뭐 이러겠지만 나중에는 뭔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거니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면은 이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라고 일단은 리딩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득이라면 득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요, 이게 뭐 바로 드러납니다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바보 카드도 나오고 여기서도 절제 카드가 또 나오네요. 아, 이거는 별 카드지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이게 충동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이 될 수 있거나, 여기서도 즐거움이 나온댔잖아요. 욕구. 아, 이거 분명히 이게 그동안 내가 참아왔거나 또는 이런 감정을 내가 누린다라면은 분명히 이게 충동적이거나 순수한 감정으로 시작된다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감정은 내가 진실된 감정은 아닐 것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기에 여러분들은 좀 절제하려고 할 수 있거나 되게 회피 아닌 회피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제법 걸리고 좀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는 순간 또는 내가 나의 감정에 책임지고 행동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여지고, 상황에 장애물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관계의 끊김이나 깨닫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고요. 여기 드디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나왔어요. 이게 상대가 드디어 행동을 발현하게 되었을 때 또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을 때, 아,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 사람을 잊어보려고 발악하고 요 인지를 한댔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착각한 것 같아. 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발현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발현하게 되었는데도 내가 되는 게 없네? 너무 내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 무시하니까 내가 좀 아픈 것 같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장애가 생기네? 이거 왜 이러지? 분석해본 결과 너무 나의 즐거움이라든지 솔직하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에서 인지하시면서 대감기를 해보시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럼으로써 깨닫게 되거나 인지하게 됐을 때 드디어 아, 내 인생에서는 무시하지 말아야 됐던 부분도 있고 솔직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그때서야 뭔가 알아차림을 하신다라든지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는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겠구나. 이것을 이제 알았을 때 내가 안정을 찾아간다든지 드디어 해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때서만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빛을 보거나 인지를 하게 되거나 내가 만약에 꿈꾸는 사랑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빛을 보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예를 들어서 야 꿈깨 네가 무슨 이렇게 했던 것이 드디어 실현이 되거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거나 걸림돌이 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거나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걸림돌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극복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일단은 시발점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 이 과제라고 한다면 과제였던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만 살려고 했던 것이 어찌 보면은 정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과연 무엇인가 약간 이런 것을 좀 알게끔 해주려고 했던 것이 과제가 아닐까. 귀인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좀 알게끔 해줬던 부분이 여러분들은 이게 숙제라고 한다면 숙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4번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 알아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조금 알아차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기만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드리고 리딩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건지 상대가 움직이게 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황이 조금 바뀌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될 때 이제 작용이 되겠죠. 자, 요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나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황은 다 다르시니까 그리고 인지하시는 부분들도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신 분들은 곧 시기가 다가온다. 빠른 시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절상으로 본다라면은 봄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1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자면 굉장히 빠른 시기 그게 뭐 한 달 이내일 수도 있고 뭐 이번 달일 수도 있고요. 뭐 계절로 본다 그렇다면은 봄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또 다른 달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1월 이렇게도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셔서 네, 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미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라고 하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좀 그렇다. 그러면 나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질 부분이고요. 내가 정말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래서 그런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인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좀 깨달음 또 있으실 것 같고요. 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과 함께 했을 때 굉장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적인 부분이나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같은 사업을 하세요가 아니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서로가 좀 만남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 조금 대화를 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